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경영실 김창범 부장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신사업 발굴 방법론 관련해서 저희가 스터디한 자료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최고경영진 그리고 각사 대표님들께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 외에 다른 사업들, 다른 기회 요인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계십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모두 한번 아이디어를 또 같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얻어볼 수 있고, 그러한 회사의 방향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임직원들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좀 같이 공감대를 좀 얻고자 이런 기회가 좀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인용한 것 내용들, 참고한 자료들, 그리고 스터디한 자료들 위주로 좀 컴팩트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표입니다. 1페이지에 본 교육자료 공유의 목적입니다. 자료는 그룹 CEO께 보고드린 자료에서 일부 편집해서 제작하였고요. 학설, 인용도서, 적용 회사의 출처는 내용마다 기입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전략, 경영 전략 직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직무 전문가들이 보셨을 때 미비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 챌린지 포인트도 많을 수 있겠지만, 신사업 발굴 관련해서 이제 회사의 의지, 경영진의 의지, 그런 저변에 고민하고 있는 공감대를 함께 싱크해보고자 하는데 사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교육 자료라기보다 저희가 스터디한 내용들을 함께 전달드리는 자료다, 한번 참고하시는 자료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사업 기획 프로세스 전반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신사업 추진의 두 단계입니다. 이 장표 왼쪽 부분인데요. 1번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발굴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다양한 사업계획 리스트업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기회에 집중하고 시장의 컨센서스에 기초한 매력도, 시장 매력도가 있다더라, 이런 거가 트렌드가 지금 많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접근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를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발굴된 다양한 사업 기회들을 평가하고 현 시점에서 매력도와 성공 가능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신사업을 추진할 때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오른쪽에 매트릭스가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성공 가능성과 시장 매력도가 높은 곳을 객관적으로 기회가 없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시장 매력도가 높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사실 고민해야지, 현실적으로 이 노란색 음영 부분에 많이 집중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하고 있다더라 라는 좀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분포가 시장 매력도도 없고 성공 가능성도 없는 곳에 이런 원이 분포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찾기보다는 골라내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베인앤컴퍼니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다른 것, 뭔가 좀 새롭게 우리가 집중했던 포인트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이제 필터를 놓다 보니까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우리는 이 정도 있으니까 이것만 돼라고 방식으로 이 골라냈기 때문에 좀 사업에 실패하고 시장 매력도도 낮고 성공 가능성도 낮은 곳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찾게 되지 않았느냐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신사업 추진의 두 단계 2번 우선순위 선정의 새로운 접근, 이 파란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들이 사실 이 장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업이 분화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존의 사업과 연결된 밸류 체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앞단, 뒷단으로 그 밸류 체인에서 변경되는, 거기서 나오는 기회에 집중해야 좋은 접근 방식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보고 본업의 사업 부분만 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리얼 옵션 평가는 경영 전략, 그리고 전략 경영에서 말하는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리얼 옵션이라고 하면은 사실 금융이나 증권 금융에서 사용하는 모형입니다. 자신의 기초자산이 있고 이 기초자산이 이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판단을 한 다음에 일부 어느 정도의 이제 리스크를 제공하고, 하방의 리스크는 제한적으로 막고 상방으로 얻을 수 있는 저희의 기대 수익은 극대화하는 것들이 옵션 모형입니다. 가변적인 이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급변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자원도 어느 정도는 지키되 새로운 기회 요인과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많이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포트폴리오에 한 가지를 추가할 때 모든 자원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자원을 투입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성공 가능성들을 시장 변화를 확인해 가면서 얻어가고, 그러면서 제한적으로 그것이 실패했을 때는 어느 일부분만 극히 리스크는 하방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의 자원만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지만,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을 때는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쪽으로는 극대화한다는 것이 리얼옵션 평가에 있는데, 금융 모형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리얼옵션 평가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우선순위를 선정했을 때도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여기 장표의 메인 의의입니다. 밑에 당구장 기타 모델은 일반적으로 경영학 원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3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 개발 프레임워크의 지향점 부분입니다. 이 자료 구성을 보시면 왼쪽이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베인&컴퍼니 모델이고요. 가장 우측단에 있는 것이 아마존 모델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인&컴퍼니가 말씀드렸듯이 자사의 핵심 사업 모델을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을 정의하고 핵심 사업에 있는 인접 영역으로 점진적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적인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이 조금 더 분화됐을 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졌을 때, 조금 더 미래 기술에 접합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장을 강조하는 게 우리의 리스크도 한정적으로 하면서 기대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가장 우측단에 있는 아마존 모델은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우선 정한 다음에 우리의 역량과 상관없이 이것을 우선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역량과 자원, 기술이 필요한지를 그 다음으로 정의하고 탐색해 나가는 역행 방식입니다. 기업의 핵심 역량과 자원보다는 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면서 비즈니스를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에 있는 자사의 핵심 역량과 고객 가치의 중심에 있다는 것들이 약간 스타트업 모델인 린 매니지먼트인데요. 매니지먼트는 사실 도요타, 모토로라 등 그리고 옛날 전통 기업에서 오히려 소개됐던 개념입니다. 이 에릭 리스가 쓴 이 린 스타트업, 린 매니지먼트라는 도서가 2008년에 소개되고, 국내 기업에도 이제 실리콘밸리의 이제 테크 기업들, 이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IT 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소개된 게 사실 2015년 후반인데, 이때부터 해서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쓴다더라라는 것들이 소개되면서 구글, 퀄컴의 GE, 코카콜라 등 전통 기업들도 이 린 매니지먼트, 린 스타트업 개념을 받아들여서 자사 실정에 맞게 활용 중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핵심 개념이 이제 MVP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Most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것인데, 완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핵심 경쟁력, 우리가 핵심으로 강조하는 사상을 제품에 빨리 담아서 시장에 출시하고, 그 시장에 출시된 시장 반응을 보면서 빠르게 피드백 받고 그것을 메이크업하면서 제품 가치를 높여준다는 개념이고, 이 스타트업의 린 매니지먼트 개념을 자사 역량과 고객 중심의 가운데로 이제 모형화한 거는, 이거는 저희가 구성을 한 건데,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가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완벽하게 만든다기보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우리의 가설이 틀렸을 수도 있고 우리의 가설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가설들을 시장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디벨롭하기 때문에 자사의 역량도 중시하면서 고객 가치를 당연히 놓지 않았다는 개념을 봤을 때, 이 세 가지 모형들이 이제 자사를 어떻게 중심으로 하는지,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지, 이 중간에는 어떤 의의가 있는지 이 장표를 좀 설명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린 매니지먼트의 에릭 리스가 쓴 린 스타트업 개념은 도서로 저희가 앞에서도 인용 도서로 작성을 해놨는데요.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4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업 발굴 프로세스 그 산업 분석 개요인데요.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를 탐색하고 산업에 대한 종합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기회를 모색하며 확인하고 선정하고는 단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왼쪽 부분이 기존 기업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의 성장성, 수익성을 좀 다르게 해석 가능한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어떤 방식의 좀 변화 포인트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
우측에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앞으로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 모델 발굴이 가능한가를 좀 핵심적인 질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매력도와 이제 성공 가능성, 앞에서 말한 두 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이 이제 시장 매력도에 대해서 좀 더 중시한다고 보면은 왼쪽은 이 성공 가능성에 좀 더 중시한다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하나씩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스텝 3 구체적인 기획 모색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메가 트렌드, 어떠한 변화 트렌드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보고 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한 차별화된 시각, 산업의 문제점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네 가지가 결국은 사업을 발굴하는 구체적인 기회를 모색하는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해 밸류체인의 앞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시드릴, 올시즈, 코스맥스, 리바이스 이런 예시를 베인앤컴퍼니에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 리바이스 모델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전미에서 이제 금광에 대한 열풍이 있었을 때 모두가 금을 캐고자 하는 환상이 있었지만, 리바이스는 그 금을 캐고자 하는 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옷들의 수요가 당연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단순히 이제 그 금광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수요가 창출되는 시장의 밸류체인들이 바뀌는 부분들에 좀 집중했던 회사들 좀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의 사이클로부터라고 괄호가 돼 있고, 유사한 과거의 사이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삼성전자, TSMC, 구글, 지메일을 예로 들고 있고요. 전자 이제 반도체 산업은 워낙 경기가 민감하고 경기를 타고 그 산업의 사이클을 굴곡을 전형적으로 그리면서 어떤 특정한 지표들, 어떠한 특정한 매크로 요소들이 돌 때부터 어떤 몇 개월간의 선행성을 갖고 비즈니스가 앞뒤로 변화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 잘 소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특이했던 거는 구글 지메일에 대한 내용은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요. 이제 한메일이나 저희도 아시겠지만 웹서핑 기능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메일을 제공하고, 그때는 메일이 사실 무제한 용량으로 할 수가 없었죠. 그 서버 용량의 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초기 투자했던 기업들은 100메가, 200메가만의 메일 용량을 제공하는데도 사실 시설 투자 비용이 사실 막대하게 들었습니다. 구글에서는 판단했을 때 그 서버 스토리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 분야에서 아주 급격하게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그 초기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적인 분야의 그 티핑 포인트가 왔을 때 과감하게 진입해서 그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요소를 판단하면서 진입했다는 예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3번은 이제 자라, LVA 매치, 밀러, 로켓 인터넷들을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패션업이지만 이제 패션업이라는 게 과거에 옛날에 봤을 때 좋은 옷을 만들어서 패션쇼를 하고 그것을 소개하고 시장에 좀 널리 전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이 가대수공업적으로 만든다기보다 오히려 유통 중심으로 본 패션이 유통을 더 강조하고 시장 반응에서 어떠한 특정한 요소들의 그 수요가 폭발하는지를 거기에 관찰점을 놓고 다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해 보면서 거기서 터지는 수요 기회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해결하면서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는 좀 특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종 산업으로부터는 다른 산업의 진화로부터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 빌려올 수 있는 개념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포드, 메릴린치, 버번 오프쇼어라는 회사들을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고, 포드 같은 개념도 사실 도축업 그리고 그 축산업에서 가져왔던 개념들을 포드의 이제 대량 컨베이어 벨트 양식으로 컨셉을 빌려왔다고 소개하고 있고, 메릴린치 또한 우리는 금융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미국의 유통소비재 그 K마트라는 곳에 대주주로 있으면서 유통소매업처럼 금융도 이러한 방식으로 분화되면 어떨까라는 개념을 차용하면서 메릴린치가 성공했던 포인트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버번 오프쇼어도 이종산업, 자기들이 기존의 비즈니스를 영입했던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어떤 벤치마킹 포인트를 얻어서 이것들을 소개했는지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베인 & 컴퍼니 모델은 논리적 사고에 기반해서 새로운 메가 트렌드, 시장의 많은 변화들의 포인트를 보고 거기서 나오는 밸류체인의 모델, 산업 사이클의 변화, 기술의 변화, 그리고 사업적으로 벤치마킹 포인트들을 다각적으로 가져오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신사업은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시장 매력도 혹은 성장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두 축의 어느 축이라도 그쪽에 기인할 수 있어야 이제 신사업을 선정하고 기회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접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5페이지로는 신사업 개발 프레임워크 두 번째 린 스타트업 모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 스타트업 개발 모델은 크게 4단계가 있는데요. 고객 탐구를 하고 그 고객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가치를 좀 발전시키고 창조를 하고 그것을 다시 컴퍼니 빌딩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탐색 및 고객 수요 기반으로 첫 번째를 가설을 수립해서 그 가설 테스트를 위한 제품을 제작하고 거기서 이제 MVP,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기능 제품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를 파악하는데 수집 정보를 기초로 제품을 개선하고 만약에 가정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빠르게 피버팅해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제품 출시를 위한 완성도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받았던 피드백,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 우리가 접근하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이크업하고 검증한 가정을 바탕으로 마케팅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해서 본격적인 제품 출시 및 판매를 실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확정을 위한 이 과정에서 조직도 정식적으로 만들고 조직 체제도 개편해서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자원을 이동시키면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이 패스트 웍스 프로세스라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게 린 스타트업 개념들을 가져왔고 우리가 그렇게 빠른 시장 반응에 대한 방법론들을 우리 제조기업이나 전통기업에서는 많이 실천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개념들이 많은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 및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을 린 스타트업 개념에서 얻고 있는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면서 거기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특징이 있어서 그 제조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전사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경영자들도 많이 받아들여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6페이지로는 신사업 개발 프레임워크 세 번째로 말씀드린 이제 아마존의 신사업 개발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아웃사이드인 전략의 핵심 키 메시지는 기업이 무엇을 잘하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고객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고객 기반에서 사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고객에 필요한 부분부터 출발한다는 데 사실 의의가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이거를 워킹 백워즈라고 해서 역행 방식의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일하라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실제로 신사업을 발굴하고 검토하는 커미티에서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아마존에서는 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직은 이 세 가지 단계를 걸쳐서 신사업 검토가 이루어지고 전사적 자원이 할당되는데, 처음으로는 PR 홍보 자료를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을 작성해서 FAQ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고객 경험을 모사하는 이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서 검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신서비스의 출시를 가정하고 가상의 홍보 보도 자료를 이 2페이지 내로 작성을 합니다. 실제 제품이 출시됐을 때를 가정하고 이 자료를 작성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CEO 및 내부 임원 협의체 검토 후에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이 부분에서 고객에게 어떠한 명확한 가치 제한이 되어 있는지, 고객의 어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에 답이 될 수 있음을 이제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제품 서비스 이용 소비자의 관점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해 답을 미리 정해서 6페이지 내로 작성합니다. 고객이 무엇을 궁금해할지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제품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 FAQ를 읽었음에도 궁금증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기각해서 신사업은 마무리되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FAQ를 읽었을 때 궁금증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고객에 대한 가치 제한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에 세 번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객 경험 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정리하는 겁니다. 복수의 페르소나를 선정해 이들이 신제품 서비스를 접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객 경험을 시나리오별로 미리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복수의 페르소나라고 하면 10대
고등학생, 뭐 60대 여성, 그리고 50대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성, 뭐 40대 아이를 3명 이상 둔 남성, 이런 고객의 가정을 해놓고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또한 만족적인 포인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을 묘사하는 것들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소수의 충성 고객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고객 경험을 강조하는데요. 전반적인 트렌드를 분석해서 거기에 어프로치하기보다는 그 페르소나를 정확하게 가정해보자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역행 방식의 원칙, 고객이 원하는 것들로 해서 시작해서 고객의 가치 제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있는지 거꾸로 점검해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베인앤컴퍼니 방식이나 린 스타터 모델보다 오히려 시장이나 고객의 접점에 두고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고, 시장을 우리가 신사업을 접근할 때 과연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중에서 어떤 방식이 있는 건지, 고객 접점 지향이 있는 신사업이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자사 역량,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 세 가지를 보시면은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에는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더라,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실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7페이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표는 앤서프 매트릭스라고 해서 위험도의 상하를 기존 제품과 신제품, 그리고 신시장과 기존 시장별로 구분해 놓은 매트릭스입니다. 1957년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건데요. 이게 현재에도 전략경영, 경영학 원론, 그리고 MBA에서도 소개되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심플하지만 가장 파워풀한 툴로 좀 매트릭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50%라고 되어 있는 시장 침투 전략, 기존 시장에 기존 제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위험도도 가장 낮고 가장 성공 확률도 높았다고 합니다. 2,600개 기업 중에 약 1,300기업이 이 시장 침투 전략을 통해서 신사업을 성공을 시켰다는 게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각각 시장 개발 전략, 제품 개발 전략, 다각화 전략 순으로 이 성공 확률이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신시장의 신제품이 다각화 전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가장 높겠지만 위험도도 가장 높고 성공 확률도 좀 낮고, 가장 높은 시장 침투 전략보다 다각화 전략은 전사적으로 12배에서 16배의 자원이 투입했었다라는 것들이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가 기존 제품, 신제품, 신시장과 기존 시장 중 우리가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접근해야 하며, 신사업 개발 프레임워크를 볼 때 자사의 핵심 역량이 되는 부분들을 사실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보면, 고객의 접점에 있는 부분이 다각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미 그 역량을 보유할 수 있고 그 비즈니스를 이미 영위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앞에서 봤었던 신사업 개발 프레임워크를 이 위험도 앤서프 매트릭스로 봤을 때 어디에 있는지 좀 접점을 연결시키는 것에서 우리가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앞서서 어떤 방식들이 좀 효율적일지 서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예시를 든 거는 사실 책에 소개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고민해 보면서 예시를 한번 찾아본 건데요. 시장 침투 전략이 기존 제품과 기존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인데, 수익성이 높은 기존 시장의 경쟁사 고객을 공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존 고객의 제품 사용료를 증가시키는 전략입니다. 사실 iOS랑 안드로이드 진영의 시장 전략들이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 진영보다는 iOS 진영이 우수해 가면서 iOS 진영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점점 잠식해 갔던 것이 과거의 트렌드였고 현재까지의 트렌드였습니다.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장 침투 전략으로 볼 수 있고, 제품 개발 전략은 기존 시장에 신제품을 개발 및 출시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기존 고객에게 신제품을 추가로 판매하는 확장 전략입니다. 아이폰이 출시되고 그 기존에 오히려 MP3로 했었던 그 아이튠즈부터 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그다음부터 기타 액세서리까지로 기존 시장에 자사의 제품을 썼었던 부분들이 계속 확장되는, 그 제품 개발을 통해서 확장되는 전략이 이 부분의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개발은 뉴 마켓이라고 하는데, 기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판매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하거나 고객층을 다양화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모바일 폰으로만 예를 들면 플래그십 모델이 북미에 많이 출시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은 우리나라와 북미에 출시한 다음에 약간 저가형, 약간의 거기서 어떤 기능을 뺀 A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객 연령 그리고 지역적으로 조금 차별화해서 출시하는 전략이 이 시장 개발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각화 전략은 사실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개발해서 새로운 고객층에게 판매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으로 4가지 전략 중 가장 적극적과 혁신성도 높지만 리스크가 높습니다. 사실 이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사명까지 변경하면서 가상 플랫폼 시장에서 많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도 기존의 시장에서 주가 추이만 보더라도 사업성이 이제 저하되는 모습을 보고 메타로 사명 변경하면서 사실 출렁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의 역량과 다른 새로운 시장,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많이 확대하고 있는 전략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리스크도 높다고 볼 수 있어서, 이제 다각화 전략은 전체적으로 2,600개 기업을 베인 앤 컴퍼니가 봤을 때 단 5%만이 성공하더라라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기존 제품과 기존 시장 영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서 엔서프 매트릭스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엔서프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베인 앤 컴퍼니가 기업 대상으로 분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공 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8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핵심 사업과 역량을 정의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 모델을 제품 측면에서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 능력적으로는 어느 캐파가 있고, 우리의 고객적으로는 우리의 사업의 역량이 어떤 부분이 있고, 경로는 어떤지, 지역은 어떤지, 자본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그것들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가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우리의 사업과 모델이 정리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핵심 사업을 정의한다, 우리가 하고 있는 핵심 사업의 모델을 정의한다는 것이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 쉬운 내용이지만, 이거를 플로우로 정리해보고 각각이 여기 신규 지역, 유통망, 고객층, 사업, 제품 군별로 해서 정확하게 경쟁력을 표기할 수 있고 경쟁력을 모델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사업 개발을 할 때 있어서 직원들도 그렇고 회사 차원에서는 자사의 핵심 사업과 역량 모델을 여기서 학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링의 영역에서 정의하고 분석해보는 활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한 핵심 사업은 기업의 현재 모습이 있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 투비의 모습을 이 각각의 제품, 능력, 고객, 경로, 밸류체인, 지역, 자본 등의 특징을 갖고 분석해보는 활동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핵심 사업과 역량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객의 페인 포인트는 뭔지, 고객이나 마켓에서 원하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기보다는 그 시장 반응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설을 갖고 테스트할 수 있는 투자와 자원을 앞에서 언급드린 그 옵션의 모형을 사용해서 투자해보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시장이 이제 시장을 보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고객 반응 또한 과거에는 불완전한 제품이 나오면 왜 이렇게 불완전한 제품을 우리 돈을 받고 팔고 있지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시대상과 기술적인 분화 등 그런 고객 만족도 등도 많이 변화되고 있으면서 시장에 나왔을 때 이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 전달만 명확히 되면 그 기타에 아직 발전되지 않은 부분은 언제쯤은 이런 걸로 발전하겠구나 라고 고객도 이해하는 측면이 사실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완벽한 모델링, 완벽한 서비스 모델이 갖춰졌을 때 시장을 출시했다는 거 하면은, 기존에는 빠르게 고객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나 그러한 부분들의 부가적인 부분, 또 완벽한 부분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장 반응을 얼마나 빠르게 메이크업하고 그것들을 제품에서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회사의 그런 기민한 모습에 대해서 고객들과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빠르고 군더더기 없이 고객과 시장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핵심 사업과 역량을 잘 접목시키는 것들이 중요하고, 신사업 발굴 또한 우리가 기존의 모델과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델을 각각의 측면에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럼 그 정의된 부분들이 고객이 필요하는 부분과 시장이 필요하는 부분들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나 자원 등은 어떻게 할당될 수 있는지를 기본 백그라운드로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접점에 이루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답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어떤 것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자원을 투입하는 의사결정인지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 상세 프로세스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베인앤컴퍼니가 핵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제공하고 있는 그 퀘스천 트리인데요. 이 메가트렌드 조사 및 사업 선정부터 구체적 기회 리스트업까지 다음 장표와 같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사실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자료를 한번 꼭 그 질문지에 나와 있는 작은 글씨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자사의 핵심 경쟁력과 사업을 정의하고 고객가치 중심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순서로 검토가 필요한데, 자사의 핵심 경쟁력과 사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앞으로 현재 모습 외에도 장래 되고자 하고 있는 기업 모습을 위해서 그 본질을 규정할 수 있는 제품과 능력, 경로, 밸류체인, 지역, 시장에 대해서 그런 집합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의 답을 달 수 있어야 우리의 핵심 경쟁력과 사업이 정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고 체계를 각각의 그냥 순서도별로 질문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시로 한번 드린 장표입니다. 모회사 대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모회사 분들이 보셨을 때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회사를 정의해 놓은 그 캐치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핵심 사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키 메시지라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정규 인력 중심의 고객 접점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고객사와 단연 쌓아온 친밀도, 이것들을 정의해 보면은 고객 접점에 있는 서비스, 그리고 고객을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고객사와 단연 쌓아온 관계도, 이 부분들을 저희가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의 핵심 역량이 있으면은 고객의 최근의 니즈나 페인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냥 가정해 봤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 관련 통합 관리라고 저희가 정의해 봤는데요. 모회사의 고객사들이 뭐 금융사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일반 민간 기업체들도 있는데, 보안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 최근 법 개정도 있고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 관리에 대한 니즈는 사실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IT 부분을 쉐어하고 IT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는 업무가 안정되고 내 업무가 편리하게 되고 한 곳에서 한 접점에서 여러 사람들의 서비스별로 접점해서 대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업무 안정성과 편리성을 한쪽에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해 줘야, 통합 솔루션적 관리가 돼야 고객이 만족한다는 좀 가정을 해봤습니다. 저희도 뭐 서비스 콜센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저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담당 부서가 어디다, 뭐 어떤 부서가 어떤다, 이렇게 계속 연결되고 하면은 사실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IT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우리의 접점에 한 곳이 있으면 그분이 내부적으로는 알아서 업무를 할당하던, 솔루션을 알아서 통제하던 그런 접점 포인트들이 한 곳으로 이어져야 고객의 편리성이 증대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페인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가정을 했고, 그렇다면은 앞에서 말한 순서도대로 최근에 메가 트렌드는 무엇인가, CES, MWC, IFA 등에서 언급된 24년 IT 메가 트렌드를 한번 조사해보고, 예시적으로는 이것들에 대한 메가트렌드 보고서는 너무 관심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최근 몇 년 됐지만 모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인접 분야로 좀 클라우드를 그냥 가정해 봤습니다. 메가트렌드가 클라우드에 있다고 생각하고 산업 내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트렌드가 밸류체인 등에 있어서 향후 변화는 어떻게 됐고 이러한 변화의 영향도가 어떠하는지의 질문을 답을 해보고, 전통적인 IT가 있었다면 이아스, 파스, 사스형으로 가면서 이게 약간 기술 용어긴 하지만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활용할 것이냐, 클라우드에 있는 솔루션을 사용할 것이냐, 클라우드의 모듈별로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통째적으로 구독형으로 사용할 것이냐 라는 이제 트렌드의 분화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고, 그럼 이 산업 내에서는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이라고 하면 속도, 안정성, 금액, 서비스 편의성 등이 있을 텐데, 그럼 글로벌 선진 시장에서 미국에서는 과연 이 시장에서 어떤 해결을 했던 참고 사례 등이 있는지, 동종 산업에서도 선진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면서 여기서 벤치마킹 포인트가 있는지, 또 IT 시장 외에 이종 산업들에서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던 참고 사례 등이 분명히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해 나가면서 수요 공급단에 클라우드 밸류체인 측면에서 당사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경쟁적이나 잠재적으로 기회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는 국내 시장에서는 현재 어느 사이클에 속해 있는지, 저희가 AWS나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과연 산업 사이클이 어디에 와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업 사이클이나 수요 공급 시각이 변화되고 있는 마켓의 변화를 우리가 어떤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검토 분석 내용 중 당사의 고객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런 IT 메가 트렌드에서 클라우드가 있고 우리의 핵심 경쟁력으로 활용하고 있을 수 있는 고객의 접점에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느냐를 순서대로 질문을 따라가 보면은, 그래도 사업이 아주 신사업이 많겠지만, 분야도 많고 다양성이 있겠지만 좀 더 차근차근히 고객에게 원하는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어프로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의가 있고, 클라우드 기반 유관 솔루션이라고 하면 사실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M365 안에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M365 안에 있는 업무 관리 툴들이 있습니다. 일정도 확인해 볼 수 있고 태스크를 할당해 줄 수 있는 툴도 있고, 거기서 우리의 보안 솔루션이 어느 정도 취약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글로벌 솔루션 툴도 있는데, 이게 M365에 계속 붙어서 가는 거죠. 그러면 M365 서비스를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구독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서 글로벌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고객 편의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거를 M365로 붙일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제공할 건지, 아니면 아예 가상환경 전체를 우리가 구축해서 거기에 들어오면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사업 개발 모델로 봤었던 부분들을 고객 접점에서는 어떤 부분에 페인 포인트가 있고 핵심 사업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분명하게 돼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고, 이거를 발전시키는 방식은 린 매니지먼트 방식 MVP 모델을 통해서 핵심 가설을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빠르게 시장 테스트를 해보고, 임직원 대상으로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인접 고객사를 대상으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이런 빠른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좀 점층적으로 빠르게 보완해 나가서 시장에 침투해 보는 전략은 어떤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렸는데요. 끝마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한마디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의 전문 분야라고 하기도 어렵지만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이 준비한 내용을 보고 형태가 아닌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파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잘 전달은 되었는지, 내용상 전달은 잘 되었는지, 이거를 기획한 의도는 잘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룹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고 각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사업 발굴에 대한 의지와, 그것을 단순히 탑 매니지먼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분들과 공감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서로 같이 공모할 수 있는 분위기의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잘 정의될 수 있는지, 잘 전달될 수 있는지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기보다는 많은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신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회사의 비전, 그리고 회사의 목표 등을 잘 임직원들 여러분들이랑 잘 싱크하고 잘 얼라인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공부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히 전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여건과 기회를 조성을 하는 그 초석을 다지는데 좀 의의가 있다고 보고, 본 강의 내용 관련해서는 이 자료들을 공유를 드릴 건데, 자료의 내용이 충실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봐주신다고 하면은 투입해 주시는 30분 1시간이 저희가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준비했던 그 시간보다 그 이상 몇 배는 높게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나 수익은 참 많을 것이라고 기대해보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여기 메일 주소 나왔던 대로 메일을 주셔도 좋고 전화를 주셔도 좋고, 자료상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사항에는 오류가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냐, 궁금하신 부분들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자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 소개랑 이제 공유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